안녕하세요. 저희는 전 세계에서 40번 이상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 김은덕, 백종민입니다. 오늘 떠날 도시는 어딘가요? 네, 바로 영국 런던입니다. 저희가 한 달 살기 가이드북을 쓴 저자 아닙니까? 저희가 쓴 책 여행 말고 한 달 살기에서 여러 가지 도시들의 포인트를 찍어놨는데 그중에 런던은 아이들과 함께 떠나면 좋은 도시라고 저희가 정해놨어요. 이 런던 하면은 생활비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아이와 함께 식구가 다 간다는 거는 좀 무리 아닙니까? 절대 무리가 아닌 게요. 런던은 교통비하고 숙소비를 제외하면은 실생활에서 쓰는 비용은 굉장히 저렴한 곳이에요. 의외인데요? 왜냐하면은 런던에 가면은 미술관하고 박물관이 많잖아요. 그런데 그 대부분의 곳들이 바로 무료예요. 그 런던 밖에 공원들이 그렇게 많거든요. 거기서 휴식을 취하기도 좋고요.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런던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에 너무 좋은 한 달 살기 지역인 거죠. 그리고 이 런던에 있는 대부분의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또 규모가 작은 곳들이 아니에요. 너무 넓다 보니까 이곳이 한 번 가기에는 부족한 곳이 태반이거든요. 2번, 3번 혹은 일주일 내내 가도 다 못 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.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한두 번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곳을 드나들기 좋기 때문에 또 런던이 매력적인 곳인 거죠. 그 런던에는 미술관과 박물관밖에 없는 거야?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. 하지만 런던은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. 세상의 모든 컨텐츠가 모여있는 도시죠. 그렇죠. 컨텐츠 하면 런던이죠. 그래서 뮤지컬,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들,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보실 수가 있고 여름이면은 락 페스티벌 찾아다니실 수 있고요.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프리미어리그? 맞아요. 가서 보실 수도 있는 거죠. 셜록 좋아하시는 분들도 런던 가서 셜록 투어를 꼭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런던 날씨 어떻습니까? 다 아시지 않나? 런던 날씨 지랄 맞은 거? 지랄 맞은 걸로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한 7, 8월에 가시면은 그런 고정관념을 싹 바꿀 수 있어요. 왜냐하면 7, 8월은 햇볕도 따뜻하고 바람도 불어요. 구름도 너무 예쁜 거죠. 이렇게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서 저는 런던에 가서 제일 많이 본 게 뭐냐면은 공원에서 다들 비키니 입고 우통 벗고 선탠하고 있는 현지 런던어를 가장 많이 봤어요. 그 사람들은 햇볕 보기가 너무 힘든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여름 7, 8월에 되면은 다 그렇게 벗어서 선탠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런던 공원이 좋은 게 또 뭔지 알아요? 풀밭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런던이에요. 하이드파크에만 가도 오리도 있고 막 염소도 있고 토끼도 있고 다 되게 많았잖아요, 동물들이. 그런 거 보는 것도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프랑스의 공원은 잘 가꿔진 공원이었는데 런던은 그냥 숲이었었죠. 자연 친화적으로 뭐랄까 되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. 겨울엔 가면 안 돼요?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러면은 갈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급으로 불어요. 에이. 너무 오반가? 어쨌든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또 으슬으슬 춥고 뼈마디가 시려요. 우리가 5월에 갔었잖아요. 저희가 8월에 한 번, 5월에 한 번 갔었는데 5월에 갔을 때 한국 봄 생각하고 되게 날씨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얇게 챙겨 갔었는데 정말 추워가지고 급하게 옷을 막 바리바리 샀던 기억이 나네요. 그래서 여러분 런던은 꼭 여름에 가는 겁니다. 또 우리는 숙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다. 우리가 숙소를 1존하고 3존하고 한 번씩 머물러 봤잖아요. 런던은 도심인 1존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이 동그라미가 커지는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1존부터 6존까지 넓어지는데 1존, 2존, 3존, 4존, 5존, 6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. 그 크기가 서울의 2.5배나 된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서울도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. 다 다녀봐도 이렇게 큰 수도가 없거든요. 흔치 않아요. 그런데 거기에 2.5배나 더 크다는 게 바로 런던인 거죠. 6점까지의 이 구역을 다 합쳐서 그레이터 런던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보통 런던이라고 생각하는 건 1존에서 2존 정도의 구역인 거고요. 숙소를 잡은 거는 처음에는 1존,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 달 살기로 하러 갔을 때는 3존이었는데 3존 숙소에서 1존까지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실제로 저희가 모든 관광지가 몰려있는 1존까지 나가는데 편도로 2시간이 걸렸어요. 사실은 싼 숙소를 찾기 위해서였었어요. 그 1존에 머물 때에는 저희가 짧게
간 여행이라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머물 수가 있었는데 한 달씩 머물려니까는 이거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. 2존만 되더라도 한 달 숙소를 찾으니까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. 맞아요. 둘이 그냥 집 전체도 아니었고 방 한 칸 빌려서 하는데 2존에 월 200은 줘야 했어요. 그러니까 저희로서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. 네. 그래서 3존까지 눈을 돌렸던 거예요. 네. 월 90만 원에 3존에다 숙소를 잡았는데 싼 숙소를 잡은 대신에 시간을 버렸죠. 길에다 버리고 왔었죠. 런던에서 숙소를 잡을 때 돈을 조금 더 지불하시더라도 중심부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2존까지가 여행 가서 한 달 살기를 할 때 숙소를 잡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3존이면은 사실은 그 이민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. 저희가 머문 3존 지역 이름이 캐포드라는 곳이었거든요. 캐포드가 카리브해에서 넘어온 흑인 이민자들이 주로 살던 곳이었어요.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하고 저희만 빼고 전부 다 흑인이었던 거예요. 깜짝 놀랐어요. 왜냐하면 내가 런던 1존에 머물렀을 때는 다 백인들만 봤었거든요. 근데 3존으로 왔더니 이건 뭐 전부 다 흑인인 거죠.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더니 런던에 사는 절반 가까이 인구가 다 이민자들이래요. 우리가 머문 숙소도 에드리스 아줌마네 집도 자메이카 이민자였어요. 맞아요. 네. 아줌마가 되게 자부심 가지고 있었어요. 네, 나는 맞아요. 자메이카 이민자이지만은 네. 이 런던에 자리를 잡고서 잘 살고 있다라는 그치. 마음 얘기를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아줌마가 저희한테 그 이민 사회에 대한 얘기, 자메이카 사회에 대한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어 하셨는지 매 주말마다 와인 한잔 하면서 이렇게 수다를 떨었어요. 맞아요. 자메이카 이민사하며 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팅힐이나 브릭스턴 같은 유명한 이 지역이 과거에는 이민자들이 싼 숙소를 찾아가지고 와서 처음 머무르던 곳이었다는 거. 네. 하지만은 시내 중심에서 이런 문화들과 함께 힙한 곳이 돼서 이민자들은 되려 멀리 3존으로 그러니까. 몰려나고 그런 곳이었다는 걸 아줌마랑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. 근데 아줌마 우리한테 참 고마운 사람이다.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렇게 자메이카 자기 음식이라면서 아침밥을 되게 많이 챙겨주셨어 우리를. 그 아침 식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내서 2시간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. 런던에도 교통카드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교통카드 안에 정액 요금제를 충전해놓고 썼는데 저희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. 여기 왜 종민 씨가 굴카드라고 했는지 아시겠죠? 정식 명칭은 오이스터 카드인데요. 왜 오이스터일까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몇 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 이야기를 보고서 정말 못 믿겠더라고요. 믿을 만한 썰을 가져와야지 무슨. 템즈강이 런던을 흐르고 있는데 네. 그 템즈강 안에 네. 굴이 산대요. 오이스터가 산다는 거지. 그래서 그 템즈강이 강에? 어? 바다가 아니라? 런던을 흐르니까는 그 오이스터의 이름을 따가지고 오이스터 카드라고 만들었다는 거야.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 믿겠어? 오이스터 카드 어떻게 쓰는 거죠? 두 가지 사용 방법으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에서 교통카드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선불식으로 쓰는 방법처럼 쓸 수가 있고요. 또 다른 하나는 정액권을 사가지고 이 안에 넣어놓고 쓰는 거예요.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. 뭐 버스와 트램만 무제한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지하철을 존 단위로 탈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. 이 안에 돈도 들어가 있고 정액권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 시스템에서 충돌이 안 나고 그거를 잘 구별해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지. 그 교통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반드시 이 오이스터 카드를 구매를 하셔야겠죠. 근데 저희처럼 3존에 머무는 사람들 기준으로 잡지 않을게요.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1존하고 2존을 그 숙소를 잡으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요. 1존하고 2존에서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트램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래블 카드를 여행자들은 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2존까지 커버가 되는데 그게 1인당 20만 원 정도 돼요. 비싸죠. 그렇지만 1회권으로 사고 한 번씩 긁을 때마다 한 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지불이 되니까 한 달 정액권을 사시는 게 훨씬 이득일 거예요.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이와 함께 가시기를 저희가 권한댔잖아요. 런던은 만 11세 이하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동행을 했을 때 교통비가 무료인 거예요. 그러니까 만 11세라고 하면은 13세 초등학생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. 정액권 중에 투포원이라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성인 2명이 한 사람 이용료로 같이 동행했을 때는 네. 쓸 수 있는 그 카드가 있는데 네. 그러면 엄마 아빠는 투포원으로 타고 그렇죠. 아이는 네.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타면은 네. 무료니까는 네. 한 사람 가격으로
셋이 커버가 되는 거야. 한 사람 가격으로 지금 셋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. 넷은 안 돼? 아니다. 한 명이 아니네. 13세 이하면은 다 되겠다. 그치. 그러니까 투포원 하나로 세 명? 많으면 5명까지. 다 되는 거네. 아, 그러면 이득이겠다. 외려 런던 가는 게. 아이 많은 다둥이 가진 가족은 런던으로 가자. 거의 8할은 해결이 된 거예요, 여러분. 숙소하고 교통비가 해결이 됐다. 먹는 거는? 먹는 거는요. 저희가 한 달 살기를 전 세계에서 하면서 너무 물가가 비싼 곳에서는 거의 슈퍼에서 많이 끼니를 해결을 했거든요. 근데 그 첫 번째 도시가 제 기억으로 런던이었어요. 슈퍼에서 끼니를 해결한 첫 번째 도시요. 세인즈버리하고 막스 앤 스펜서. 웰컴 투 모리스. 테스코도 있구나. 영국 하면 테스코네요. 이런 슈퍼마켓들, 체인점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한 끼는 점심 정도는 여기서 샌드위치를 사 먹었었어요. 그때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은 아침에는 에드리스 아줌마가 준비해준 그 자메이카 음식을 먹고 버스를 타고 집을 나섰단 말이죠. 점심시간이 되면은 막스 앤 스펜서, 모리슨 아니면 테스코 이런 데 세인즈버리 가가지고 샌드위치들을 골랐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지 샌드위치와 음료수와 그 과일 아니면은 쿠키 이렇게 세트로 된 메뉴들이 있었어요. 그렇다고 슈퍼에서 매번 샌드위치만 먹은 게 아니에요. 근데 런던은 요일과 뭐 시간에 따라서 한 100개가 넘는 그 마켓이 열리거든요. 가면은 뭐 중국, 자메이카, 뭐 이탈리아, 베트남 이런 요리들을 테이크아웃해서 되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. 그중 특히나 저희 둘이 자주 갔던 마켓은 브로드웨이 마켓이었어요. 브로드웨이 마켓은 토요일 날 열리는데 한 번은 저희가 딱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막 다니는데 진짜로 카메라 메고 사진 찍는 사람들은 저희밖에 없었어요. 다 현지인들이 자기네 동네에 장보러 나온 느낌이었던 거죠. 근데 그냥 현지인도 아니었어. 좀 차려입고? 아니, 그 되게 힙한 언니 오빠들이 거기에 다 몰려있는 듯한 느낌을 나던 곳이 브로드웨이 마켓이었어요. 브로드웨이 마켓 앞에 운하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운하에는 배들이 이렇게 떠 있었었는데 그 배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. 교통수단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배였어. 정박해놓고 사람이 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런던의 그 살인적인 물가, 이 살인적인 이 집값이 런던어들의 삶의 형태도 바꿔놓고 있구나. 배를 사놓고 정박해놓고 거기에서 집으로 쓴다. 런던, 영국은 다양하게 차 문화도 발달해 있잖아요. 차와 함께 저희가 그 쿠키나 이런 스콘 같은 것들도 간식으로 많이 먹었어요. 백종민 씨 또 스콘 킬러잖아요. 스콘 좋아요. 그때 런던에서 많이 사 먹었던 쿠키를 오늘은 좀 사와봤어요. 코멘트 같은 데 갈 때마다 이 벤스 쿠키에 가가지고 항상 쿠키를 집어들었죠. 서울에도 있어서 많이들 사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일반 쿠키는 이렇게 아사삭 씹는 맛이 좀 좋았는데 벤스 쿠키는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이 좀 독특했어요.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보고 다른 쿠키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, 저는. 이렇게 해야 되나요? 은덕 씨 말처럼 딱딱한 게 아니고 쫀득쫀득한 느낌이 남아있어. 카라멜이야? 난 땅콩이야. 맛있지? 나는 생각해보면은 그 슈퍼마켓보다는 서브웨이를 더 많이 갔던 것 같은데. 서브웨이 많이 갔죠. 레스토랑에 안 가서 그랬는지 야채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야채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서브웨이라서 그렇죠. 서브웨이 가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둘이서 얼마 쓰고 다녔던 겁니까? 공연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생활비로만 둘이 $1,000를 썼어요. 되게 적게 쓴 거예요. 120만 원 정도를 쓴 거니까 둘이. 미술관하고 박물관이 무료였던 게 제일 컸어요. 우리가 이렇게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었던 거. 매일 한 군데 혹은 두 군데씩 이렇게 둘러보고 다녔었는데 그때 영국 박물관 정말 많이 갔었어요. 제가 맞아요.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. 매일 한 번씩은 들렸던 것 같은데 한 달 살기가 그게 좋잖아요. 좋은 곳을 한 번만 가서 끝내는 게 아니고 맞아요. 2번, 3번,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는 게 바로 한 달 살기 여행의 장점이에요. 우리 자연사 박물관에도 갔었잖아요. 거기에는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서. 은덕 씨는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을 좋아했어요. 저는 이렇게 장신구들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. 거기 가면은 뭐 중세부터 현대 이르까지 복장사와 장신구들이 쫙 진열이 돼 있어요. 거기 가서 거의 넋을 잃고 봤었고, 종민 씨는 영국 박물관과 그리고 어린이들은 자연사 박물관 이렇게 나뉘었던 것 같네요.
모든 컨텐츠가 이 런던에 다 있죠. 뮤지컬 좋아하시고 클래식 좋아하시고 락페 좋아하시고 축구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시든지 이 런던에 가면 다 즐기실 수가 있어요. 네네. 어떤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나요? 아, 저는 뭐니 해도 레딩 페스티벌. 해외에서는 락페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처음 갔던 곳이 바로 이 레딩 페스티벌이었어요. 레딩 락페요. 나는 이 레딩 생각하면은요 자유와 방종의 경계에 있는 곳. 자유와 방종의 경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뭔가 다 흥청망청 놀고 있는 곳이죠. 욕망의 분출구 같았어. 맞아. 쓰레기 옆에서 막 이렇게 쓰러져서 쉬고. 뒹굴거려 같이 쓰레기와 함께 거기 애들이 막 맥주와 함께. 그치? 다 그리고 진흙바닥이잖아요. 비도 많이 오고. 영국 하면은 락페 그거 유명하잖아요. 진흙과 헌터 장화. 진흙과 헌터 장화. 10명 중에 9은 다 헌터를 장화를 신고 있거든요. 거리 런던 곳곳에서 만나는 일반 시민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그 락페에서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보면은 저러다 뭐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정도로 애들 눈이 다 풀려 있거든요. 근데 정작 그건가? 사고가 난 거는 우리야. 그치? 레딩은 사실 런던에서 1시간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거든요. 근데 저희가 렌트를 해갖고 레딩까지 가기로 했던 건데 가는 그 1시간 반 동안 차사고가 2번이 났던 거예요. 좌석이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는 이게 잘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. 그다음부터는 차 안 빌려요. 민망하니 이제 넘어가요. 레딩이 자유와 방종의 혼돈 속에 있는 공연이라면은 굉장히 점잖고 고상한 공연이 또 런던 코벤트 가든에서 열려요. 바로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는 클래식 공연들인데 저희가 거기서 발레를 한번 본 적이 있었죠. 기존 문화라는 게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 싶은데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 갔더니 그게 남아 있더라고요. 저희가 좀 일찍 도착했어요. 공연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이미 옷을 쫙 빼입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샴페인을 한 잔씩 시켜가면서 서로들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들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. 무슨 살롱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그 분위기가 너무 우아하고 고상했던 거죠. 뮤지컬도 보실 수가 있잖아요. 뭐 오페라 유령, 레미제라블, 그리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. 맨날 보면은 펑펑 우는 거 있잖아. 빌리요. 제가 빌리를 보면 그렇게 울어요. 뭔가 이렇게 감정이 몰입이 되나 봐요. 그 비싼 공연들을 어떻게 좀 많이 볼 수 있었냐면은 그 시야 제한석이라고 약간 무대가 좀 잘려서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. 그런 좌석들은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거든요. 저희가 봤던 공연들 대부분이 이 시야 제한석들 이용해서 봤던 거예요. 이 여름에 런던에 간다면은 빼먹지 말아야 할 축제가 하나 있죠. 네. 노팅힐 카니발. 노팅힐이라는 데 지역이 있잖아요. 그 지역에서 열리는 카니발 이름이 바로 노팅힐 카니발이에요. 8월 마지막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열리는데 세계 10대 축제 중 카니발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데죠. 정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셔야 되더라고요. 가능하면 어린이들은 재우거나 막히거나 혹은 아예 없이 가시기를 권할게요. 네.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버스가 거기에 진입을 못하고 저희도 한 10정거장인가 5정거장에 먼저 내려가지고 걸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. 흑인 이민자들의 문화가 그곳에 남아가지고 그걸 축제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좀 노골적인 트월킹이나 아이킹 같은 것들 춤을 추면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는 조금 선정적인 모습들이 있어요. 미국의 부모님들도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은 애들 눈을 심지어 가릴 정도로 그렇게 좀 선정적인 춤인데 이거를 실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혼여행으로도 런던을 갔던 거잖아요. 5월 달에. 네. 신혼여행으로 런던에 갔으니까 되게 그 당시에는 돈이 많았단 말이죠.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. 런던에서. 바보 자켓만 3개를 사오고 헌터 2개에다가 또 뭐 샀더라? 팝샵 가고 팝샵, 닐스야드 가고 뭐 러쉬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사왔었죠. 그런데 또 한 달 살기 하러 갈 때는 또 그렇게는 또 못 사왔어요. 2년 동안 여행을 하는데 초반이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짐을 늘릴 수가 없어서 많이 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사야 할 게 있다면 저희 이 2가지 장소를 이용했었는데 맞아요. 한 군데는 TK맥스라고 미국에서 시작된 그 할인 매장, 적게는 50%부터 많게는 90%까지 할인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옥스팜에도 자주 갔죠. 기부한 이 물건들을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몇 개를 샀었는데 어바웃 더 보이 책을 샀었는데요. 니콘비 영어 원서로 된 것을 샀는데 영어 공부를 하겠답시고 그걸 샀죠. 그리고 맨날 들고 다녔어. 자기 이거 2시간 버스를 타고 다니는 동안에 이걸 내가 다 읽겠다 했는데 어느 날 그거를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. 질렸나 봐.
다 생각해 보면은 런던의 물가 비쌌던가요? 아니에요. 여러분 빅맥 지수 아시죠? 그 맥도날드에서 파는 빅맥 세트를 가지고 세계 물가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. 근데 런던이 빅맥 지수로 몇 위인지 아세요? 전 세계에서? 15위. 네, 15위예요. 그런데 서울은 몇 위게요? 16위. 뭐지?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가 차이가 크게 안 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숙소비하고 교통비만 월등히 비싼 걸 제외하면은 충분히 런던에서도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는 거죠. 런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대만의 제2의 도시 까오슝에서 함께 여행하시고요. 여러분들 혹시 조떼꾸알 아세요? 여기 아니고 이게 뭐야, 조떼꾸알이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. 네, 조떼꾸알.